네. 어, 이번에는 이제 물분해 소재 합성 공정 최신 전략이라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어,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알게 된 그런 이제 공정 전략이라든지 합성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최신 전략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느꼈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전달을 해드리면서 또 뭐 부족하면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연구 테마가 이제 뭐 나노 파티클, 나노 재료 합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CVD 공정이라든지 하이드로 서멀, 솔버 서멀 그리고 이제 뭐 일렉트로 스피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합성하고 있고요. 종류에 있어서는 이제 어, 최근에는 열전 재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카본 예재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어, 그리고 이제 뭐 컨덕팅 폴리머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어, 얕고 넓은 재료들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 전통적으로도 이제 포르케달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탈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포스파이드, 설파이드 이런 것들이 뭐 촉매라든지 이런 데 활성에 있어서 좀 다양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적용도 많이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표면이라든지 계면 처리들을 이제 또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도 이제 좀 어, 다루는 데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디자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이제 활성 사이트를 아주 이제 애토미컬리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최근에 싱글 애톰 캐널리스트 이런 쪽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음,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광전기화학이라든지 전기화학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을 텐데 이제 물분의 반응 또는 이제 퓨어셀까지는 제가 잘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제 반응들 그러니까 퓨어셀이라고 하면 이제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되면서 나오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수소가 옥시데이션 반응이 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리덕션 되는 반응이 메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응들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O2를 리덕션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하이드로카본들이 생성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들 그리고 이제 촉매가 아니라 또 저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전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 수복 캐패시터라든지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또는 이제 메타 에어 배터리 뭐 제가 배터리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수계 반응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해서 재밌게 좀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트로젠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N2 리덕션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뭐 만들거나 또는 이제 하이드로젠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암모니아를 옥시데이션 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라이트 리덕션, 럭스 리덕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제 아모니아 또는 이제 음, 뭐 유기휘발성 뭐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서 이제 이런 디컴포지션 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좋은 연료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생태에서는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또뭐 생태 쪽에서는 또 없애는 쪽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표면 계면을 이제 튜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면의 그런 웨터빌리티들을 컨트롤하는 또는 이제 반응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퓨얼, 그러니까 연료로서 활용이 되는 또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룹 이름이 이제 에너지 환경 나노 재료 연구실이죠.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에너지 환경 나누기를 연구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이제 환경에너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테마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이제 좀 관심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 저장, 그다음에 이제 artificial force synthesis,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calculation 쪽,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도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 연구는 이제 좀 다들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에 좀 주로 집중이 돼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퍼블리시 이제 거의 되기 직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여전히 재미있는 것들은 나중에 또 출간이 되면 더 좀 많이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양을 잘 컨트롤하거나 이제 조절을 하려면 주변의 환경을 잘 바꾸는 겁니다. 합성 과정에서 당연히 소스를 바꾸면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이제 같은 소스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빵을 만들거나 뭐 음식을 만들 때도 똑같잖아요. 뭐 조금만 이제 주변 환경 재료들을 좀 잘 바꾸면은 이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멜라닌은 좀 대표적인 그 나이트로젠 카본을 이제 껍질로 하는 이런 카보니제이션 소스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요소에 이제 멜라닌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이제 다루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니켈 포스파이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니켈 12P5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멜라민 만들 때 멜라민 컨센트레이션을 잘 조절을 해서 늘렸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런 패티들이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타원형도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만들 수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이제 카본 컨덕티브한 플랫폼을 이제 얹어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는 항상 이제 물 분해를 하려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수소 발생 반응 또는 이제 산소 발생 반응.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이 카본 이제 전도성 이런 카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제 결국에 전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홀이나 전자가 얘네들을 잘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본 플랫폼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이트로젠 사이트들을 이제 넣어서 좀 더 이제 활성을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잘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논문들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이드로서멀 방법은 합성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기는 해요. 이 지금 보면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쇠로 생긴 이제 압력밥솥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밥솥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놓고 단단한 용기이니까 압력이 굉장히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커서들을 넣었을 때 서로 이제 잘 합성을 하기 쉬운 연력학적으로 합성이 쉬운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섞고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드로 베이스, 그러니까 수계 베이스는 이제 아무래도 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이니까 뭐 이제 너무 많이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도 미만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여기서는 160도로 이제 해봤는데요. 멜라민 양을 이제 늘렸을 때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패스트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켈과 파이브의 이제 화합물의 형태인 12파이브의 그 형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스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니켈 2P가 또 대표적인 니켈 포스파이드거든요. 이 화합물의 P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at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나이트로젠이랑 포스포러스랑 카본이 이제 잘 이렇게 도핑이 된 이런 형태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요. 보통 우리가 재료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어, 재료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제 X-ray 디프렉션, XRD로 이제 결정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문헌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이제 이거 아마 Ni12P5인데요. 네, 얘 이제 문헌이 이제 이렇게 이 결정면에서 이 정도의 픽이 뜬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미 문헌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이 위치가 잘 일치를 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죠. 얘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약간 넓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완벽히 이렇게 이제 음,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가지기보다는 좀 브로드하게 존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아주 결정 어, 구조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아주 브로드하면 이제 아무것도한 형태도 이제 발견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헌에서 이제 일치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샘플에 만약에 결정 구조에 뭔가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 샘플의 처음에 만들 때 이 컨디션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XRD 결정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라든지 또는 이제 레피스 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식을 통해서 또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식에 대해서는 논문을 또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때 우리가 이 XPS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포표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장비를 써서 이제 표면을 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XRD라고 하는 장비로는 이제 전체적인 벌키한 결정 구조를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XPS는 이제 표면에 이제 한 2 나노 정도까지의 이제 구성 요소를 봐서 그 정도만 봐서 이제 어, 니켈과 어, 그 포스파이드 또는 이제 니켈에서도 정말 다른 물질들과의 결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바인딩 에너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피 2분의 1 지점, 2분의 3 지점 또는 메탈릭한 니켈 이런 것들을 또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는 좀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니켈과 P의 결합뿐만 아니라 이제 더 세부적인 예를 들어 이제 나이트로젠만 봤을 때도 그래피틱이 생성이 되느냐 또는 이제 피롤릭이 생성이 되느냐 만약에 생성이 되면 양이 얼만큼 존재하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면적이 넓은 곳으로 가서 프레빈이 나이트로젠 사이트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샘플별로 따라서 이제 이 정도의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느냐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XPS를 가지고 정보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대충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긴 거를 좀 보려면 SEM이라든지 TEM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SEM이랑 TEM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SEM 사진이고요. 네, TEM 사진이고요. TEM에서 이제 이 결정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 구조. 그러니까 전자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결정 구조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니켈 12P5는 이 정도의 명간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디프레션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이 사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맞는지를 대조를 해보는 거죠. 네, 대조를 해봐서 일치를 하면 맞는 거고 조금 어긋나 있으면 뭔가 이제 다른 물질이거나 또는 이제 같은 물질인데 뭔가 트레인이 좀 걸려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엘레멘털 매핑을 합니다. 찍었을 때 이제 어, 니켈
포스퍼러스, 카본, 나이트로젠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이런 비주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교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이제 이 그림은 좀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포텐셜을 이제 가했을 때 원래는 1.23V 되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은 오버 포텐셜이 많이 걸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포텐셜이 가해지면서 이제 커런트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샘플별로 이제 얘가 성능이 제일 좋겠죠. 네, 가한 전압 대비 가장 이제 높은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증가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타펠 분석을 통해서 타펠 슬롭의 각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wolf라고 해서 turn of frequency, 그러니까 이제 촉매는 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상태에서 가만히 촉매가 있는데 이제 반응물이 왔어요. 와서 결합을 하고 뭐 또 누구랑 만나서 다시 생성물에서 또 나가고 이런 이제 복잡한 반응이 있는데 다시 나가면 얘는 이제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결합을 하면 이제 상태가 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왔을 때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텝 1, 2, 3, 4,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다 최종적으로 나가면 다시 원 상태로 오죠. 이 frequency, 이게 turn of frequency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빠른지 느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빠르다는 거는 이제 촉매 활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교환 전류 밀도도 net current는 같은데 backward, forward reaction에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크다는 게 훨씬 더 이제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너 프리퀀시도 이제 촉매의 활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커런트 덴시티는 이제 면적 대비 발생하는 전류인데 이제 mass activity는 이제 non gram당, 그러니까 촉매 gram당 발생하는 또 액티비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스테빌리티는 이제 보통 수십 시간씩 또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십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전압을 걸어주고 계속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mA가 쭉 나오고 있네요.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처음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내려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만든 촉매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니켈 포스파이드 계열의 재료들과 이제 비교를 많이 했고 뭐 상대적으로 좋다. 얘보다는 얘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표시했습니다. 네, 20mA 기준이네요. 20mA.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설명도 나왔지만 뭐 수소 발생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학적인 이제 분석을 이제 좀 하는데 이 스캔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초당 이 이제 가하는 미리볼트의 스캔 레이트, 그러니까 10, 20, 3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0볼트에 시작을 해서 이제 10mA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커런트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속도인 거죠. 10mA씩 천천히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제 50mA씩, 50mA씩 초당 50mA씩 빠르게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에서는 느끼는 게 그러니까 가해주는 포텐셜의 이제 텀이 빠르게 이렇게 이제 가하면서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스캔 웨이트의 디펜던시가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물이 왔다가 생성물이 되는데 이게 빨리 회전이 되고 그러니까 포텐셜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봤을 때 보면 어떠냐면 커런트가 이렇게 빠르게 하면 커런트 발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우리가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가 보니까 마이크로 밀리페럿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더블 레이어의 이제 캐패시턴스로 보통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레이어 전극과 일렉트로라이트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이중층이 이제 캐패시턴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컨데이를 크면 클수록 이 캐패시턴스 값도 커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이 캐패시턴스 능력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될 기회가 있다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제 이 표면 또는 계면 간에 이제 이런 임피던스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서 어, 생성된 차지가 잘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과목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이 리얼 넘버 이거 이제 또이 이미저리 넘버에 이제 x축 y축으로 표기를 해서 이제 이 레마이스클 그러니까 이제 이 반원의 이제 크기를 따라서 이제 크기가 이제 크면은 보통 이제 계면의 저항이 이제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을수록 이제 차비 트랜스퍼가 빨리 일어나서 이제 계면의 저항이 저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는 이제 계면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늘어날수록 이 세마이서클의 개수도 이제 같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거는 아주 뭐 기초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이제 임피던스 과목을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자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파생되는 이제 값들입니다. 파생되는 값들이고 이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을 다 플롯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정극으로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3정극으로 이제 따로따로 각각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정극으로도 이제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정극으로는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조건이 하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훨씬 더 이제 포텐셜 더 많이 들려 있고요. 네, 이제 일렉트로라이저를 써가지고 이제 측정을 또 좀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어, 측정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왜 좋은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이제 뭐 더 탐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왜 활성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성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기술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렇게 많이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이메탈릭 구조도 이제 좋은 이제 바이펑셔널한 또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특화된 촉매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가져다 쓰면 뭐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메탈릭 칼코지나이즈 물질도 좋은 이제 소재가 될 수가 있고요. 칼코지나이즈 물질에 보면 이제 코발트 살리나이드 계열도 돼 있고 코발트 설파이드 계열도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바꿔서 설명을 좀 했는데 뭐 연구실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런 이제 큐빅한 니켈 코발트 옥사이드보다는 이렇게 니켈 코발트 설파이드 계열의 칼코지나이드 물질이 이제 활성도가 더 좋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크리닉한 니켈 코발트 살레나이드가 훨씬 더 이제 활성이 좋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는 이제 사실 뭐 기회가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제 뭐랄까 큐빅 구조보다는 뭔가 이제 시메트릭을 조금 많이 깨진 이런 이제 모노클리닉한 이런 구조가 활성도가 이제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결정 구조는 당연히 이제 XRD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표면에 이제 어떤 바인딩이 이제 형성이 되는지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메탈이 들어간 캐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메탈은 이제 항상 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존재하잖아요. 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정말 그 활성 반응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XPS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또 부분들도 많이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이제 M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조적인 부분들도 이제 쳐다볼 수 있고, M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비슷합니다. 뭐 임피던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정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스트들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건 왜 이 칼코진화에도 갈 수 있을지, 가는 게 이제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바이메탈릭에 대한 이제 의의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부분들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HR과 OER,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에 특화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좀 많이 이제 성능이 좋은 거죠. 보통 이제 코발트가 산소 발생 쪽에는 좀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니켈이 이제 하이드로젠 쪽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 다이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니켈 주변에 얹었을 때도 활성도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니켈 다이포스페이트들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 분석들을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 TJ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구조 분석들을 이제 검증을 할 때 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뭐다 비슷한 구조들인데요. 네, 뭐 모양상에 있어서는 큰 뭐 이렇게 탄성 모양을 가지고 있고 큰 차이는 이제 뭐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이제 마이크로 시트를 이제 만들어서도 테스트를 또 많이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다 비슷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이제 롱텀을 이렇게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한 뒤에도 여전히 CV를 돌렸을 때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CV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겠죠. 네, 코발트 설파이드들도 네, 똑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물분의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보통 어떤 이제 로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연구 입장에서는 그 왜 좋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능이 잘 나와야겠죠. 네,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는 또 중요하고요. 네,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저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측정은 이제 또 그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